안녕하세요. 다사라TV입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드디어 전설적인 분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홈스쿨, 정말 이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잘 하시는 우리 박진아 IM 홈스쿨러 소장님을 오늘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이 홈스쿨러로서 우리나라의 이 대부라고 제가 보니까 대부더라고요. 대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오늘 잘 데가 없어서 어제 잘 데가 없어서 여기서 얹혀 자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열띤 토론을 하게 했는데 한국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아주 엄청난 열정을 가진 분을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진아 선생님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원래 이런 거 하는 거 별로 원치 않는데, 예, 선교사님 또 워낙 열정 있는 분이라서. 제가 억지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어처를 못하고, 제가 별로 얼굴 노출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예, 하게 됐는데요. 어젯밤 새벽 4시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저희 오늘 이제 마지막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출근하려다가 이렇게 붙잡혔습니다. 예, 선교사님하고는 이제 만난 지 2번밖에 안 됐어요. 근데, 어제 만나고. 예, 제가 논산에 가서 한번 뵙고, 예, 어제 갑자기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유숙하게 되셨는데, 난생 처음 이렇게 유튜브 사모님 방송 찍게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예. 저녁에 불청객으로 와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한 11년간 있다가 제가 홈스쿨 강의를 하나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다음 세대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충격적으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홈스쿨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그게 저에게는 하나의 돌파구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 아이를 학교를 보낼 때가 되었는데 아이가 좀 늦되고 왕따 당할 것 같고 좀 불안하던 그 차에 그 1시간의 홈스쿨 강의가 저에게 이제 하나의 돌파구처럼 대안처럼 다가오게 됐고 또 책을 통해서 이제 또 홈스쿨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홈스쿨은 부부 동의하에 하라. 또 하나는 소명이 없으면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제가 레이 볼만이라는 저자가 쓴 홈스쿨링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말한 소명이 바로 이거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마땅히 해야 될 교육이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홈스쿨 강의를 들었을 때는 제가 이거 우리 가정에 하기는 어려운데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교육이구나. 그런 소명감이 생기게 됐고 우리 부모님이 반대할 텐데 어떡하지? 뭐 미분적분 이거 부모가 다 어떻게 가르치지? 우리 능력이 없는데 이런 모든 걱정들을 다 그 상황을 뛰어넘게 된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제게 소명이 생기니까 그 상황을 뛰어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 기질이 좋은 거 있으면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기질이에요. 예, 저한테 뭐 생기는 거 없어도 예, 선교사님 뭐 저보다 더 심한 중증이 있으시죠.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나 싶으면 좀 듣고도 좀 믿기지 않는 이런 스타일인데 거의 이제 사기꾼 많이 듣죠. 네. 어쨌든 저는 이제 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기질이 전도자적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 직업이 홈스쿨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마리씨가 된다고 온누리교회 11년 있다가 거기를 이제 사임하고 나오게 되었고요. 2007년부터 홈스쿨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가 그 IM 홈스쿨러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IM 선교사다 보니까 자꾸 IM 홈스쿨러를 하는데 저희는 IM 홈스쿨러고 원래는 이제 이름은 홈스쿨 지원 센터입니다. 여기서 하는 사역이 IM 홈스쿨러라는 홈스쿨 포털을 지향하는 이 홈페이지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홈스쿨 관심자와 또 홈스쿨러들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 컨퍼런스, 캠프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통칭해서 씨 뿌리는 사역이다. 홈스쿨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홈스쿨의 씨 뿌리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거는 2011년도 5월 1일에 설립해서 이제
만 10년이 지났는데, 만 10년. 예, 저하고 제가 이제 혼자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현재는 저하고 저희 간사님이 둘이서 두 분이? 예, 일당백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혹시 홈스쿨에 관심이 있거나 또 홈스쿨러들을 하시거나 또 재정적으로도 또 후원하셨으면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I'm 홈스쿨러? I'm 홈스쿨러.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이제 출판도 하세요. 출판을 좀 어떻게 되나요? 출판 좀 저희가 바쁜 시간에 이 출판까지 어떻게 전문 출판사는 아니고 그냥 소박한 마음으로 1년에 한 권 정도 좋은 책을 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제 출판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희 공동체도 책을 하나 읽고 있더라고요. 뭐죠? 성에 대한 책인데 그 유명한 책.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네, 아시죠? 저희 공동체도 그 책을 많이 봤는데, 이거는 정말 제가 읽어가면서, 이거 우리 학교마다 교과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2년 우리 교과서로 책정을 해야 될 책이 되더라고요. 그 책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마침 저희 집에 그 책이 없네요. 그 책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책은 이렇게 많은데. 그림으로 다사라 TV에서 여기 넣어주시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이 책을 사람들에게 좀 강력히 권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은 모두가 인정하리만큼 마지막 시대라고 할 만한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 30년 전에 유럽에서 뭐 이렇게 벌거벗고 퀴어 축제 하는 걸 보고서 미친 XX하고 욕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일이 됐어요. 맞아요. 그 퀴어 축제가 예전에는 서울, 대구에서만 했던 것이 지금은 8개, 9개 도시로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 개념을 집어넣어주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사실은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젠더라는 말을 몰랐어요. 젠더라고 하면 컴퓨터 쪽에서 뭐 HDMI 케이블을 RGB 케이블로 바꾸려면 중간에 그걸 젠더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예. 젠더라는 말을 그 정도로만 알았는데 젠더라는 개념을 몰랐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모르시는 분들을 제가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이에요.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를 아시는 분 제가 손 들어보라 하면 거의 10명 중 1명이 들을까 말까요. 똑같은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양성평등은 생물학적 성을 얘기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섹스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평등의 성은 젠더라고 사회적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바꾸어 쓸 수 있는 성을 뜻하는 거예요. 이 젠더라는 개념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가 아닌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가져간 거예요. 소위 말해서 무지개라는 거를 동성애자들이 가져가 버렸잖아요. 이 젠더라는 말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 젠더에는 무려 50가지 이상의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침에 남자, 저녁에 여자 뭐 이런 성도 있고 뭐 알지 못하는 별의별 성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에서 남자답다 여자답다가 아니라 나답다 이런 식으로 하죠. 저희 동네에서 직접 현수막을 본 거예요. 놀라운 것은 굉장히 유명한 모 신학대학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면서 저를 가르치는 것 같아서 여기 아니고 제가 이름 되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남자답다 여자답다가 아니라 나답다라고 하면서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남자 여자 공주 왕자 하지 말고 구별하지 마 이런 개념을 주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동성애의 그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는 서서히 어떤 아이들의 웹툰이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점점 잠식해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 아이들은 서서히 이 생각을 빼앗기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단의 진영에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한 그 가장 기본적인 창조 질서, 이 남녀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요. 가장 중요한 남녀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그 다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마티 마초스키 목사님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으세요. 마초스키 목사님의 책이 이렇게 10대 자녀를 위한 복음적 판타지 소설, 요 드래곤 시드도 있고요. 저희 그거 저희 학교 교재로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메시지. 요것도 그분. 요거 이제 저희 좀, 교과서는. 이게 잘못 이건 요게 X를 보냈는데 이게 책이 좀 뒤집어진 잘못 나온 건데 저희가 킵한 건데 이게 생명의 말씀자에서 나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자녀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여기서 쓴 책을 쓰시는 거죠. 이 마초스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마초스키 목사님이 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이 책을 어떻게 쓰시게 됐냐면 미국에 갔더니 미국 분이죠. 미국 도서관에 동성애 책들은 되게 많은데 성경적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이 성 가치관 책은 없더라는 거예요. 단 한 권도. 그래서 이분이 내가 책을 한 권 써야겠다. 그래서 책을 쓰고 이제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림책이에요. 예. 그래서 그 그림책을 쓰시게 됐고 저희가 홈스쿨 컨퍼런스 주강사를 모셨는데 그 책을 이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두말할 것 없이 저희가 출간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거의 출간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책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우리 저희 각 지역에 가보면 많이 꽂혀 있어요. 저희 책에 또 우리 김지현 약사님이 그걸 많이 이제 광고를 해주셔서 저희도 이제 보게 됐고 김지현 약사님 제가 만났을 때 그 책 꼭 읽으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책은 뭡니까 이게? 자, 출판사 이름은 홈앤에듀예요. 홈앤에듀. 왜 홈앤에듀였나요? 가정과 교육을 회복하자는 뜻에서 홈앤에듀. 그렇구나. 홈앤드 에듀케이션. 그렇구나. 그러면 이 책은 제가 이거는 이제 환타지 소설 비슷한데 읽으면은 성경의 이야기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혹시 여러분 중에 게임을 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게임. 요걸 읽으면 게임을 잘 만들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 정도로 이게 판타지 소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마티 마초스키라는 분이 만드셨군요. 쓰셨군요. 네. 예. 제가 죄송한데 며칠 전에 주셔가지고 아직 못 읽었습니다. 읽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책을 좀 소개한다면 다른 책 무슨 책 광고? 책 광고. 홈스쿨이에요. 이 책이 책 광고 해야죠. 지금. 원래는 규장에서 2003년도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홈스쿨링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2004년도에 홈스쿨 목사님으로부터 홈스쿨 강의를 듣게 되었고, 레이 볼만. 제가 이제 홈스쿨에 관심이 생겨서 그때가 2004년도였는데 책을 찾아보니까 한 서너 권의 홈스쿨 책이 나왔는데 단연 돋보이는 책이 규장에서 출간한 레이 볼만의 홈스쿨링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홈스쿨링 책을 읽고 제가 소명을 받아서 이 홈스쿨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그 책이 안타깝게도 절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2007년도인가 2008년도쯤에 그 절판된 책이 규장은 기독교 출판사고요. 규장의 일반 브랜드가 있어요. 해피니언이라고, 그러니까 넌 크리스천을 위한 그 해피니언에서 규장의 홈스쿨링 책이 해피니언의 홈스쿨링으로 이제 바뀌어서 기독교색을 좀 부담 없이 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신앙인으로서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예, 기독교적인 것들을 많이 이게 빼냈으니까. 그래도 그 책이 좋아서 제가 사람들한테 추천을 했었는데 이게 좀 계속 그 책마저도 절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규장에 전화를 했죠. 이 책 출판 안 하냐? 안 한대요. 왜냐면 이제 팔 만큼 팔았으니까. 그래서 당신들이 안 할 것 같으면 저희 쪽에 원고를 좀 싸게 파십시오. 저희가 출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규장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대요. 근데 회의 끝에 정말 죄송한데 우리는 못하니까 원고를 저희한테 넘기는 거예요. 네,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기독교적으로 마음대로 쓰셨네요. 그 원판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원판 그대로 이 책을 다시 출판하게 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를 맡기는 건 어린 양의 늑대에게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가감 없이 그냥 다 쓰셨네요. 그 책을 저희가 그대로 약간만 손을 봐서
다시 이제 이 책이 부활하게 된 거죠. 출판사를 바꿔서 2015년도에 부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홈스쿨에 관심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나는 홈스쿨 할 마음 없어, 나는 할 자신 없어 하는 분들도 이 홈스쿨링이라는 책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 읽어보시면 모든 기독교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아유 막 책 소개할 거에 많은데 책 소개하다가 좀 끝나면 안 되니까 다음에 이제 2편으로 다음에 만났을 때 퇴근하고 지금 저희가 이게 홈스쿨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건 이제 정말 씨 뿌리기 운동을 하면서 가이드를 잘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홈스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곳에 연락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겠죠? 네, 뭐 네이버에서 홈스쿨 지원센터 아니면 뭐 주로 사람들이 I'm 홈스쿨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I'm 홈스쿨러라고 치시면 홈페이지가 뜨고 주소도 저희 간단합니다. 그래서 imh.kr이에요. 치시면 저희가 이제 연중에 여러 세미나들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50차 홈스쿨 베이직 세미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 한 달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3인 3직 자녀 양육 세미나 현재 훈육편을 진행하고 있어요. 요거는 1년에 한 번만 해요. 외부 강사를 보시는 건 거의 대부분 1년에 한 번 하고 또 1학기 때는 3인 3직 자녀 양육 세미나 학습편. 그러니까 전부 다 홈스쿨 마음들이세요. 자녀들을 어떻게 학습을 가르치는가. 그리고 뭐 현재 근현대사 교사 과정이 오늘 이제 8주차 마지막 끝납니다. 우리가 배우는 교육이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 근현대사 가운데. 그래서 이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공부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 그런데 반기독교 세력들은 우리나라 가운데 흐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알기를 원치 않는 거죠.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그런 그분들의 험난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나라 가운데 있었던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세의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순교의 피도 엄청나게 있었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다 눈을 막고 귀를 막아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좌경화된 역사 교육 때문에 내 나라에 대해서 폄훼하고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괜히 이제 어떤 선동된 마음을 가져서 어디를 미워하고 뭐 이런 식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현대사 교사과정 복당동지라는 그 과정을 만들었어요. 현재 3기 진행 중인데 오늘 종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한 번씩 뭐 이렇게 홈스쿨러도 다 불러서 컨퍼런스. 저희가 매년 그냥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에서 70%는 홈스쿨 가정들이 전국에서 참여하고요. 또 드물긴 하지만 뭐 자카르타나 일본에서 뭐 해외에서 오시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디서 대명 콘도에서 하셨다고요? 예, 대명 리조트에서 하고. 저기 뭐야 우리 저희 삼천리 교육원에 사시죠. 싹 지금 고치니까 그리고 이제 봄에 하는 거야. 우리 이제 잔디바 있으니까 텐트 치고. 그때 어차피 코로나가 1월달에는 안 되니까 정말 하여튼 뭐 날 풀리면은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올해 1월에 하지 못했고요. 내년도 지금 할 수가 없는 백신 접종하지 않으면 뭐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려서 여름에 다가오는 여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백신을 하고 하여튼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홈스쿨을 통해서 우리 소장님의 비전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걸 통해서 제가 어제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역이
내 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루어져서 이게 아름답게 일어나서 한국에 정말 씨가 많이 뿌려졌으면 좋겠다. 씨 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비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거는 일단 하나님 주신 기질 때문이고요.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전도자적 기질 때문에 시작한 것인데, 이 시대가 이제 마지막 시대로 흘러가면서, 이 한국 교회가 정말 그 130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가 헬조선이에요. 아, 그렇죠. 예, 지금 헬조선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해외가 부러워하는 그럼요. 선진 한국이에요. 해군 조선입니다. 그때는 정말 여성의 코를 베기도 하고 할미 제도라고 있었어요. 모르셨죠? 예, 우리 이슬람들 코를 벤다고 무식한 놈들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랬던 나라예요. 여성의 코를 베기도 하고 정말 무식했던 그런 조선이었거든요. 그 헬 조선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의 저와 선교사님 계신 거잖아요. 그럼요. 예, 이렇게 좋은 집에, 좋은 다, 너무 다, 좋아. 예, 다 차 갖고 있고, 살고 싶어. 차 있고 집 있으면, 나는 차가 없어요. 차 있고 집 있으면 세계 6% 안에 든대요. 6% 안에 못 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 뭐, 거주하는 집이 있으면, 집 있죠. 집 꼭 있죠. 자택이 아니더라고. 자택은, 그쵸. 어쨌든, 네. 빌라 타는 차도 있으시고, 어쨌든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한 것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그 한국교회가 놀라운 한강의 기적과 함께 세계에서 깜짝 놀라는 선교 한국을 이뤄낸 거예요. 네.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국 2위. 2위. 예, 인구 비율로 하면 세계 1위입니다. 예. 근데 이 나라가요, 방글라데시나 일본이나 다른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전해졌던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늦게 전해졌지만 지금 세계가 알아주는 그런 선교한국이 됐잖아요. 맞아요. 예. 심지어 일제시대 치하 아래서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예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통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길 원하는 그런 귀한 나라예요. 아멘. 예. 예, 아멘. 예. 그런데 이 가정과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무너져요. 예, 이 만몬과 음란의 영에 의해서 정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네. 남유다가 멸망해 가듯이 이 나라가 네. 지금 멸망해 가고 있어요. 아멘. 그러한 이런 맞아요. 이 시대에 동의합니다. 가정과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걸 원해서 부흥을 외칠 때가 아니라 지금 지키기도 급급해요. 맞아요. 우리 자녀들 이제 20살 넘으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게 70%예요.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예, 지키기도 급급한 이 시대에 정말 가정과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를 지켜내기 위해서 홈스쿨 운동을 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 홈스쿨 운동이 더 많은 곳에 뿌려지고 일어났으면 저는 이제 씨 뿌리는 사역을 했는데 누군가는 어떤 홈스쿨 유관기관도 만들어서 물을 주고 키워주고 뭐 하나님 하시겠지만 그건 또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홈스쿨러들에게 이런 홈스쿨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씨 뿌리는 사역이라고 명칭했는데 이런 일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제 작은 바람은 저는 그 야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냥 사명이 있어서 이 일을 했을 뿐인데 제가 죽어도 홀트는 죽었어도 홀트 아동복지회가 존재하듯이 제가 죽어도 이 홈스쿨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그 작은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굉장히 작고 미약하고 제가 몇 년 전에 죽을 뻔한 사고가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있는데 제가 남아있는 이 여생 동안 어쨌든 이 사역을 그렇게 좀 키워나갔으면 그래서 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서 홈스쿨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주 소수의 무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홈스쿨을 쉽게 접하고 또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그렇게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제 작은 바람입니다. 자, 우리 자 이제 방송을 마쳐야 되는데요. 참 저는 오늘 들어가면서 저도 이제 다음 세대 사역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뜨거우신 분과 그것도 2007년에 시작했는데 저희가 1년 일찍 시작했네요. 저희 2006년 2006년 맞아요. 2006년 2월 며칠 날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근데 오늘 이렇게 박진아 소장님 만나면서 야 칼과 칼이 만나면 더 샤프해지잖아요. 그래서 할 얘기가 앞으로 많겠다. 할 사이가 너무나 많겠다 하고 기회 되면 정말 더 많은 교제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뭐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토요학교, 주중학교 하고 있는데 그 홈스쿨을 너무 배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많이 여기서 배움을 갖고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또 같이 또 연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정말 한국 땅에 씨 뿌리는 사역을 같이 뿌리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한국의 기독교 근간을 다시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다시 세우는 일에 저희가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진환 소장님 이렇게 보시면 뭐 근현대사부터 뭐 여러 가지 강의들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강의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정말 잘합니다. 강의. 그리고 우리 40개 오바해서 말씀하세요. 강의 40개 학교 중에서 하여튼 이런 그 역사 강의라든지 젠더 강의라든지 또 이 홈스쿨이나 강의 있으면 불러주시고 또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 화이팅 하시면서 이제 보시면서 이제 같이 동참하고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줄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 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편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사라 TV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